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복권기금, 기획재정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메인 주제로 네. 다룰 거는 전통문화 창작 컨퍼런스 네. 히어로드의 빛과 어둠 한국형 슈퍼히어로 탐색이라는 이벤트를 갔다 와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저희가 리뷰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김보영 작가님이 나오셨고요. 오트슨 작가님도 나오셨고 네. 박스오피스 작가님, 영화 제작자 이동화 제작자님, 드라마 작가이신 박재범 작가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각각 한 20분 정도씩 한국형 히어로라는 게 뭔가, 히어로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아기장수 전설, 뭐 홍길동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네. 네, 전우치라던가 서양식 이제 슈퍼히어로랑 조금 상반되는 그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그런 전설이 아닌가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됐었고요. 드라마 얘기도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 하면 보통 치정극,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거밖에 몰라가지고 네, 사극에서 보통 이제 히어로가 많이 나오는데 여성 히어로는 없었나? 그러면 네.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우리나라에도 여성 히어로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장금이라고. 네, 처음엔 뭐 은여였다가 쫓기다가 뭐 추방이 됐다가 돌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보면은 정말로 여성 히어로라고 할 법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작가님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히어로는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보다는 좀 소시민적인 캐릭터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면 영화를 볼 때는 이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를 원하지만 드라마를 볼 때는 떼인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 히어로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시대상 변화에 따라 제시되는 가장 극적인 솔루션.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보통은 경찰물이나 느와르물이 좀 많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와 어떤 경제의 정경유착 같은 네. 거를 네. 해결한다거나 비리 같은 걸 밝혀낸다거나 우리나라가 바라는 히어로적인 영웅상들이 네. 사실은 외국과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듣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한? 네. 한의 정서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울함이라던가 약간 억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감춰진 슬픔이라던가 아픔이 있고 한으로 대변되는 그런 억울한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적이라는 것이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페이스북 계정에 이제 한국적인 게 뭘까요? 이렇게 제 아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해금 소리가 생각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국밥. 한국적인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한국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뭔지 잘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좀 집착하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작품이 이웃집 슈퍼히어로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슈퍼히어로와 연결되는 작품도 많아요. 많이 네, 네. 그래서 그 이웃집 슈퍼히어로를 먼저 보시고 읽으시면 더 재밌겠죠? 이제 제가 한 작품만 꼽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저격수와 감적수의 관계, 요거를 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가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순간이동을 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와요. 순간이동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태양을 저기로 또 공전하고 있고 심지어 은하 안에서도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순간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적수라고 하는 미래 예지 능력이 있는 동료를 같이 데리고 다녀가지고 이 동료가 잠깐 앞의 미래를 보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면 어때? 이러면 죽어. 이렇게 하는데 또 죽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명을 구조하는 특수부대 같은 소속인데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좋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누구를 구출한다고, 높은 빌딩에 갇혀있는 누구를 구출한다 그러면 날아가가지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슬럼프에 빠져요. 이 주인공이 슬럼프에 빠져있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테러범이 이제 침입해가지고 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거기를 가가지고 폭탄을 이제 바다로 또 순간이동해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버리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심리 묘사가 너무 좋았어요. 이 주인공과 감적수의 감적수 간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심리 묘사 같은 게 너무 좋았고, 주인공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 있게 써야 된다. 반면에 지안이는 그런 목표가 없죠. 네, 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세계관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는 장강명 작가의 알골이 좋았어요. 나쁜 놈이 이기는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안티히어로 그쵸, 안티히어로물이라서 세 명의 초인이 나타나는데 서로 이제 균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 자기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엄청난 그 재앙이 일어나고 화성의 위성에 스스로 유폐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들을 취재하러 가는 한 사람이 사실 이 사람도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가장 리더격이었던 사람을 죽입니다. 이 세 명의 초인이 결국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미래 같은 거를 살짝 보면서 이제 네. 이야기가 끝나잖아요. 네. 이 주인공에 대해서 메데이아가 그럼 너의 예명을 볼드모트로 짓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죠. 그냥 그 히어로라고 했을 때 저희 이제 뇌리에 떠오르는 거는 슈퍼맨의 이미지? 그런 구도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저거는 꿈과 희망에 찬 컨텐츠가 아닌가. 히어로물이라는 네. 거는 뭔가 사회 문제 자체를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이제 해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약간 마취제 같은 거다. 저는 이제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이나 인간적인 고민들 같은 거, 작품 내에서 슈퍼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묘사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어떻게 세계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더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부분들에서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